미국의 달파가 상당히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달파의 진실된 그 안에 핵심이 뭔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형 국책 과제라든가 혁신 도전형 과제를 어떤 전략하에서 가야 과연 성공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오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진 R&D가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 R&D는 우리가 틀을 만드는 것이고요. 틀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불확실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일에 안심하고 뛰어들게 해줘야만 우리가 결국은 선진 R&D가 되고 R&D의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R&D 생태계 혁신이 저희 과학기술계에 지금 굉장한 화두여서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많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5월에 그 국가 R&D 혁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R&D 문제점 진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퍼펙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퍼펙트하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과학기술계가 가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랄까요? 이 각각의 시대적 사명들을 다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게 선진국가로서의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학기술의 국격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높아져야 한다. 그래서 선진 과학기술, 선진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젠다로서 그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데 인류 지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소위 노벨상을 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단계에서의 연구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와해성 혁신 기술이 기술 공업 쪽, 산업 쪽에서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세상을 뒷바꿀 만한 기술들이 나와야 한다. 이래야만 우리가 선진 국가로서의 과학 기술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시대적 사명이 그렇다면 그걸로 우리가 뭘 할 건가가 이제 좀 디파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계의 과학 기술을 이끄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리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키스테이 연구자가 새로운 필드를 여는 것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는 거죠. 하버드의 테뉴어 받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그 필드를 열었는가예요. 논문이 10개냐 20개냐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필드를 열었느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좋은 성과도 아직은 그런 틀을 만드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선진 연구진은 그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고 그럴듯한 연구진은 선진 연구진에 집중합니다. 아이디얼리즘과 프랙티컬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옵티마이즈되어 있는 시스템. 이 두 가지가 나파를 끌고 가는 어떤 핵심적인 코어 밸류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일마이어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들을 평가합니다. 이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보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어떤 임팩트를 갖느냐 성공 가능성보다는 그거를 더 강조하고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가 리얼리스틱한가 하는 것들을 강조해요. 얘가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강조하지 않아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가 리즈너블 하냐를 보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가지는 임팩트가 어느 정도 크냐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여기 보면 항상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직원이 없어요. PM이 없고 그래서 리미티드 테뉴어고 얼전시를 가지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져온다는 거. 그다음에 과거의 실패는 그냥 무시합니다. 그다음에 미션이 굉장히 센스 오브 미션을 중요시하는데 사명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세상을 변화시켜서 미래를 만들겠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우리가 기여한다. 그래서 사실은 다파의 PM이 되는 거는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런 절박함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소련이 수소폭탄을 실어서 미국에다 떨어뜨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다파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 R&D를 하면서 그런 절박함을 가진 적이 있을까?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R&D를 하면서 그런 절박함이 우리한테 있었나? 저희가 이제 K다파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우리의 지금 현실하고 다파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 저는 사실 그래서 파급 혁신을 강력하게 밀었습니다만 우리 원장님은 언제나 현실적인 분이셔서 그 실증 적용과 같이 하자.
그래서 탑다운에서 분야를 설정하고 바텀업으로 주제가 도출되고 위원회를 통한 사업 운영은 배제하고 국내 과학기술계 전체에 개방해서 우리가 진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혁신 연구 계획, 특히 주타 포지션, 아이디얼리즘과 프랙티컬리티 이것들이 제대로 워킹할 수 있는 기획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평균적 기획에서 탈피해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연구 사업 운영의 플렉서빌리티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수용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밖에 없는 평가 시스템 가지고는 좀 안 되고요. 이것들이 그 정부에서도 설득이 될 수 있고 연구자들에게도 설득될 수 있는 어떤 평가 시스템. 그래서 기획과 운영과 평가의 각 단계에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키 석스 팩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블락 펀딩입니다. 블락 펀딩이 우리나라에서 되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그 바탕으로는 이제 트러스트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트러스트는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고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항상. 그 상위 목표에서 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방은 그럼 그 상위 전략을 만족하기 위해서 현재 스테이터스가 어떻고 그 고을에 가는 갭이 뭔가를 식별하고 갭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의 툴이 R&D인데 지금 다파가 추구하는 R&D는 그 예산은 피넛입니다. 우리의 문화로는 절대 극복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과 고을과 이런 거를 새 출발해야 되고 저희 ADD 내의 고등기술원도 그 틀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계약하는 사람 똑같고요. 돈 주는 사람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법 그대로 따르고요. 이걸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저는 마지막 작은 것보다는 제가 큰 틀에서 좀 국가적 아젠다로 좀 제안을 드리고 일단 그 달파와 달파형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략 차원에서 이미 다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 시즈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달파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방식, 그러니까 PM이 자유롭게 자율성을 갖고 끌고 갈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분이 그 부분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자를 초기 수요자를 갖고 있다는 이 부분이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달파의 모델인 거고요. 한국형 달파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 그 제도가 만들어지고 환경이 정비되는 계기가 되기를 내 목적을 두고 또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나라가 R&D 환경이 좀 혁신적인 선진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제가 이 오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